자, 이제 두 번째 삼각함수 활용 중에서 두 번째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볼 건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코사인 법칙 두 변의 길이와 그 게임가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등식을 기준으로 좌변에 있는 이 a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기 그림에서 잠깐 보시면 그 a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b제곱 그 다음에 c제곱 마이너스 2bc 각 a.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코사인 법칙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에 나와 있는 이거 자체도 코사인 법칙이고요. 그걸 또 다른 변 갖고 하면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 전부 다가 코사인 법칙인데 됐죠? 그게 결국은 이 식을 놓고 보니까 두 변의 길이와 그 게임가의 크기가 주어지면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코사인 법칙의 각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에는 한 각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이 식 있죠? 이 식을 변형을 한 거거든요.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a제곱을 우변으로 넘겨요. 그러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됐겠지. 자, 거기서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를 좌변으로 넘기면 2bc 코사인 a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코사인 a만 남겨놓고 다시 이항을 시켜주면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식을 증명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다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떤 내용 같은 거냐면 어떤 말로 할 수 있냐면 내가 a라는 길이를 알아 b라는 길이를 알아 c라는 길이를 알아 그럼 이 체크된 항목들의 값을 다 알 수 있다는 거니까 결국은 우변의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우변의 결과는 코사인 a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각에 대한 정보를 준 거다. 그래서 나머지 한 각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둔 거거든요. 자, 책에서 코사인 법칙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거를 구할 때 쓸 수 있는 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자, 일단은 정확하게 잡아야 될 내용은 코사인 법칙은 그냥 이런 식 자체를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고 나서 혹시 증명이 필요하다면 이 정리 끝에 이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한 번만 잠깐 언급을 할게요. 우선 정리를 할 건데 사인 법칙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사인 법칙 자체는 뭐였다? 맞아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랑 같다. 이런 거고요. 코사인 법칙은 A제곱이라고 하는 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그 다음에 코사인 A라고 쓸 수 있다. 물론 B제곱 갖고도 쓸 수 있고 C제곱 갖고도 쓸 수 있지만 우리는 각각을 다 쓰진 않을 겁니다. 똑같은 구조니까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리고 굳이 이걸 변형해서 나타낸다면 코사인 A라고 하는 거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볼 수 있다까지. 물론 사인 법칙도 뭐 할 수 있어요? 변형할 수 있어요. 그치? 이것도 여기 sin a분의 a는 2R이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도 쓸 수 있었다? sin a라고 하는 놈은 2R분의 a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는 이유는 이래요. 처음 우리가 사인 법칙 법칙을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코사인 법칙을 배우고 나면 그러니까 배우는 법칙 두 개밖에 없거든요.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그럼 이걸 왜 배우냐?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배우냐를 잘 생각해보면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면 두 개의 각을 알고 하나의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삼각형을 보고 내가 이 문제를 보니까 각 두 개를 알고 있고 변의 길이 하나를 알고 있으니까 다른 변의 길이는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걸 정리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은 그런 데 쓰이는구나. 코사인 법칙은 여기서 나 얘기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두 변의 길이와 그 인각이 주어졌을 때 또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코사인 법칙을 써서 변의 길이들을 해결할 수 있다.
각의 크기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쓸 수 있고요. 자, 이거는 각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각자 어떠한 경우에 쓸 수 있는지까지를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사인 법칙은 다시 얘기하지만 두 각을 알고 한 변의 길이를 알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두 변의 길이를 알고 그 사이에 있는 끼인 각을 알게 되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또는 세 변의 길이를 알면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 세 변의 길이가 꼭 그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세 변의 길이에 b가 주어진 경우에도 여기서 지금 보는 겁니다. 길이가 주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세 변에 뭐가 주어졌을 때도 b가 주어졌을 때도, 왜냐하면 b가 주어지면 이 부분이 약분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주어져도 괜찮고요. 또는 뭐가 주어져도 괜찮다고요. b가 주어져도 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코사인 법칙에 대한 증명 하나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한 번만 해보고. 자, 이런 겁니다.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여기 있는 길이를 알고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길이를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 그럼 누구를 구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코사인 법칙이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면, 우선 A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러면 길이들을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이 길이는 우리가 삼각비에서 다 배웠어요. 길이 C랑 사인 B를 곱하면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길이 C랑 코사인 B를 곱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의 길이는 이 A에서 요 놈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 빼기 C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저 빨간색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잠깐 동안 B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니까 스몰 b라고 한다면 B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C 곱하기 사인 B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자, A-C 코사인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C 제곱 사인 제곱 B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더하기 C 제곱 코사인 B. 자, 이 부분은 선생님 조금 좁아서 다시 지우고 밑에다가 쓸게요. 자, 더하기 C 제곱 코사인 제곱 B 이렇게 됩니다. 그냥 전개만 하고 있는 거야. 전개만 한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C 제곱으로 묶이잖아요. 그 C 제곱으로만 묶어주시면, 자, C 제곱은 사인 제곱 B 더하기 코사인 제곱 B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맞았으면 A 제곱에다가 밑에다 또 쓸게요. 마이너스 2AC 코사인 B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묶고 나오고 나니까 이 부분이 얼마랑 같아져? 1이랑 같아지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쓰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한 건 전부 다 뭘 구하기 위해서다? 맞아요. B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기도 B제곱이었을 거고 B제곱이었을 건데,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니까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이거 쓸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자, 사인 제곱 B 더하기 코사인 제곱 B가 1이었기 때문에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래서 B제곱은 이렇게 구하니까 나머지 A제곱, C제곱도 구하는 방식이 똑같을 거니 이걸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고,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을 할 때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정리해서 써먹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코사인 법칙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코사인 법칙은 두 가지로 쓰이게 됩니다. 자, 이때랑 이렇게로 쓰이게 될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만을 우리가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하지만 밑에 식으로 변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변형을 할 수 있으니까 변형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따로따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됐죠? 자,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 사인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사인 법칙과 비교를 해서 어느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걸 한 번 더 정리하면 코사인 법칙은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였고요. 사인 법칙은 두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와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법칙에서는 각에 대한 정보를 세 변의 길이 또는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알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까지 기억을 해두면 문제 풀 때 쓸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예제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자, 1번 상황을 보시면 각을 알고 있죠. 각 하나를 알고 있고 변의 길이 두 개를 알고 있는데 관계가 뭐냐면 이 두 변 사이에 끼인 각이 각시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한다면 이게 각시가 될 거고요. 120도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닫아주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내가 이 변의 길이를, 이 각을 A라고 한다면 마주보고 있는 이놈을 우리가 스몰 a라고 부를 거 아니야? 그게 8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를 B라고 한다면 마주보고 있는 이놈을 뭐라고 부를 거다? 스몰 b라고 할 거고 10이라고 주어져 있다. 그때 이 C를 구할 수 있느냐 구해보자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뭘 이용하면? 맞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고요. 코사인 법칙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C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곱하기 A라고 써버렸네요. A 곱하기 그 다음에 B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각각은 이제 값만 계산하면 되겠지. 코사인 120도 얼마예요? 맞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보시면 164 앞에 있는 거 계산하시고요. 이건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2랑 계산이 될 거니까 더하기 얼마? 80 그러면 244. 그래서 C라고 하는 건 뭐라고 부르면 된다? 루트 244. 뭐 정리하실 거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자, 2번은 보면 뭐가 주어져 있어? 변의 길이 3개가 다 주어져 있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고요? 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 각의 정보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수각이 아니면, 그러니까 특수각에 해당하는 삼각 B에 대한 결과가 아니면 우리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삼각함수 표가 있지 않으면. 자, 그래서 그냥 각의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처럼 각 C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다는 거는 결과가 우리가 특수각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로 나올 거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그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 이런 거지. 코사인 각 C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C는 이렇게 쓰고요.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또 어차피 선생님 변형이니까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해놓고 넘기고 이항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풀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요. 바로 할 수 있도록 따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5 분의 그 다음에 A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그 다음에 C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됐을까요? 자, 위에 거의 계산 결과부터 불러볼게요. 위에 거 계산 결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나요? 됐습니까? 죄송해요. 마이너스 15 죄송해요.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약분을 하고 나니까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다. 코사인 C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C라고 하는 거는 삼각형의 내각이기 때문에 180도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각 C의 크기는 얼마다? 맞아요. 120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가볼게요. 예제 2번. 자, 예제 2번도 보시면 주어진 게 뭔지를 잘 봐봐요.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를 줬습니다. 세 변의 길이. 그럼 딱 떠올려야 돼. 뭘 떠올려야 돼? 이거는 각의 정보를 구할 수 있다. 뭘 통해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됩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는 삼각형의 최대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대. 최대각은 당연히 언제 나와요? 보는 변의 길이가 제일 길 때가 당연히 최대각인 상황이야. 맞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의 길이가 제일 기니까? 맞습니다. A의 길이가 제일 기니까 이때 말하는 최대각이라고 하는 놈은 각 A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럼 각 A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여기다가 풀어볼게요. 각 A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다. 뭘 통해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됐나요? 자, 2BC
곱하기 8 분의 b제곱 그 다음에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됐나요?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위에 거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만큼이 113이야. 그치? 여기만큼이 113 빼기 169니까 분자는 얼마가 됩니까? 맞아요. 56 마이너스 56이 될 거고요. 밑에 우리가 2 곱하기 7 곱하기 8이 있었으니까 이만큼이 약분이 될 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땡땡땡 각 A라고 하는 놈은 얼마다? 120도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2번 보면 자, 이게 뭐 초등학교 내용인데 이 분수식이 같다는 결국 비례식 준 거랑 똑같잖아요.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7대 5대 3이다. 근데 이렇게 sin의 b는 곧 누구의 b다? 길이의 b다 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스몰 a 대 스몰 b 대 스몰 c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됐을까요? 자, 마찬가지로 각 삼각형 ABC의 최대각 A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최대각은 변의 길이가 제일 길 때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B가 제일 큰 각 A를 구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도 똑같이 풀 건데 왜 똑같이 푼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내용 정리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길이의 B를 준 거나 그 다음에 길이를 준 거나 코사인 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다. 어차피 약분이 될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자, 혹시나 무슨 말인지 얘기를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보면 그냥 나 이렇게 할게. B가 7대 5대 3이라고 있으니까 그럼 A라고 하는 길이를 7K라고 할게. 그 다음 B라고 하는 길이를 5K라고 할게. 자, 그 다음 C라고 하는 길이를 3K라고 실제 길이로 표현했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코사인 A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까 코사인 A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2BC 곱하기 5K 곱하기 3K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B의 제곱 25K의 제곱 그 다음에 C의 제곱 9K의 제곱 그 다음에 A의 제곱 49K의 제곱 이렇게 될 건데 어차피 분자의 식도 K제곱에 관한 거고요. 분모의 식도 K제곱에 관한 거니까 K제곱이 다 약분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 굳이 이런 K에 관한 것들을 애초에 쓰지 않았어도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다. 그러니 다음부터 이렇게 7K, 5K, 3K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있는 753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코사인 값을 계산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됐죠? 그래서 실제 길이가 주어졌든 길이 B가 주어졌든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다 주어졌다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해보니까 이 계산의 결과는 또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래서 각은 120도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20도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자, 아무튼 또 예제 3번을 보시면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 이거 사인 법칙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삼각형인지를 알려면 길이에 대한 정보를 구하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실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각에 대한 정보, 각에 대한 정보, 각에 대한 정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하지만 우린 전부 다 뭘로 바꿀 것이다?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꿀 것이다. 그걸 다 배웠으니까 1번부터 보시면 sin A는 길이 정보로 바꾸는 방법은 2열분의 A랑 같기 때문에 대신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곱하기 2 코사인 B는 뭐랑 같다? 외워두라고 했죠?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랑 같다. 자, 그 다음에 sin C는 뭐랑 같다? 2열분의 C랑 같다 해서 이렇게 길이의 정보로 다 바꿔주면 계산을 좀 해볼게요. 길이에 대한 걸로 바꿔주면 2열 길이는 양변에 약분을 했고요. 여기도 좀 이렇게 약분,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약분. 그럼 여기는 이 A를 저쪽으로 넘기기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길이만 남게끔 바꿀 수 있으니 어떤 삼각형인지 알 수 있다. B제곱이랑 결국 C제곱이 같아야 되잖아. 따라서 우리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B랑 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제곱은 없애줄게요. 제곱을 없애주면서 B랑 C랑 같다인 뭐가 만들어진다? 이등변 삼각형. 어렵지 않죠. 그냥 길이 대한 걸로 바꾸면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왜 바꿔야 된다? 어떤 삼각형인지 물었으니까 저렇게 풀어나갈 것이다. 됐나요? 자,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여기 있는 것도 보면 코사인 C도 바꿔야 되겠고 코사인 A도 바꿔야 되겠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럼 처음에 A가 있었으니까 A 곱하기 코사인 C는 2AB 분의 B제곱 A제곱부터 할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C 곱하기 우변 갑니다.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서 약분만 하면 돼. 이거 약분 양변에 또 2b씩 나눠져 있으니까 전부 다 약분 이렇게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사라지는 것들 다 사라지게끔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얘네도 뭐가 된다? A랑 C랑 같다인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어렵지 않죠? 계속 어렵지 않죠라고 해서 좀 그런가? 아무튼 자,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앞에 내용이 확실히 됐다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이럴 때 이걸 쓰고 있구나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인 법칙과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간단한 판단 방법을 알려주긴 했지. 두 개의 각을 알고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사인 법칙, 그치? 두 변의 길이를 알고 끼인 각을 알면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코사인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은 각자가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 능력은 경험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니까 내용 정확하게 기억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스스로 판단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까지 여기까지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 넓이에 관한 내용을 한 번 더는 아니죠. 얘기를 해볼게요.